편의점 과자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건 초코칩 쿠키인 것 같아. 초코칩 쿠키라는 과자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1,500원 정도 하는데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다. 그 쿠키야. 쿠키인데 가운데 초코칩 박혀 있는 거. 표정 왜 저래? 쿠키, 바삭바삭 쿠키. 쿠키인데 쿠키 가운데 초코칩이 몇 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초코칩 쿠키예요, 이름이. 편의점에서 1,500원 정도에 파는데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과자 좋아해요. 그것도 옛날 과자. 자, 다음 3번에 양가로 3번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어차피 쓰는 방식이 딱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미지수로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 접점을 미지수로 두고 하는 거예요. 접점을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 P가 줬어. P, Q라는 점을 주고 P, Q라는 점을 주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지. 그때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미지수로 주는 거야. PQ는 나한테 준 거야. 원밖에 안 점은 나한테 알려준 거고 PQ까지는 준 거고 x1, y1을 미지수로 두는 거야. 되니? 그러면 나는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면 나는 이 x1하고 y1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왜? 내가 접점을 알면 아까 그 공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혹은 p, q가 주어졌으니까 x1, y1이 주어지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따라서 이 x1, y1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연립방정식을 푸느냐? 첫 번째 x1, y1은 이 원위의 점이야. 따라서 x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x1, y1에 대해서 얘가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얘를 이은 놈이랑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두 번째 이용할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이 중심의 좌표가 a, b였으니까 a 빼기 x1 분의 b 빼기 y1 곱하기 얘랑 이은 거 b 빼기 x1 분의 q 빼기 y1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x1과 y1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연립방정식이고 2차 연립방정식이다? 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 어려운 건 아닌데 연락 귀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기울기를 미지수로 정하는 거야. 기울기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여기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원이 있고 여기 밖에 한 점 p, Q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 있고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미지수라고 두는 거야. 그냥 접점을 잡혔다니 상관없어. 기울기를 미지수 m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기울기 m 곱하기 p, q를 지나는 거니까 x 빼기 p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지. 이때 나는 m 값을 구하기 위해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다?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pn 플러스 q는 0이 될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a, m, m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pm 플러스 q의 절대값이 i와 똑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쪽으로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걔를 풀면 우리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기울기를 미지수로 해서 푸는 방식이 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식을 매우 선호해요. 근데 첫 번째 방식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니? 근데 첫 번째 방식처럼 하려면 여기 봐라. 요거 수직인 거 이거 이용했었지. 근데 얘 말고 얘를 미분해서 저 점 때려 넣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게 편해요. 이 방식도 계산이 되게 심플해져요.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니?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미분법이에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미분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 미분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미분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수2에 나오는 건 제한물이 어려운 킬러 문제라도 이렇게 다 풀려요. 이걸로 다 풀려요. 그래서 이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자, 4번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지난 극선의 방정식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몰라요. 몰라요? 극선이라는 게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동경 들어봤어? 극선.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배워요. 배웠어요. 옛날에 배웠는데. 기하를 배우지 않는다면 극선을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극선이라는 게 뭐냐면 점점 이용. 오, 맞아요. 극선이라는 건 이 극선이 그 남극 북극할 때 그 극자거든. 그래서 극선이에요. 그럼 극이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 뭔가가 뭐가 급하게 변하는 점 이런 점인 건데 보통은 접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접점을 이은 선 얘를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원이니까 다른 곡선은 내용들 다른 곡선까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원이 있고 원방향 점 P라는 점에서 요 점 좌표를 P, Q라고 하고 요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아닌가? 너무 아니야.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외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요거를 외우라고 해주고 싶은데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인 거고 그때 원밖에 안 점 P 여기서 두 개의 접선을 긋는 거예요. 그때 각각의 접선 A와 접점 미안해. A와 B가 있을 거고 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 직선을 극선이라고 불러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거 많이 배웠네요.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px 플러스 qy는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자체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문제를 푸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선을 구해야지만 풀리는 문제 자체는 너무 어려워. 그렇게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이 극선이라는 주제 자체가 기하에서도 평범한 주제는 아니야. 이거 이제 그 학교 논술 시험, 대학교 논술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내기가 쉽죠. 됐니? 다만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는 미안해. 이 내신 시험에서는 극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됐니? 그래서 이 공식을 알면 극선을 어렵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이 극선에서 이 원이 이런 원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다 평행이동시켜서 하면 되는 거거든. 중심이 원점이 돼도 평행이동시켜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극선을 구한 다음에 다시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라. 이거 간단한 이 공식만 외우라고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 것뿐이에요. 되니?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공식을 몰라? 그럼 그때에도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때는 극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 방정식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직선은 원하고 원의 중심하고 요 점을 이은 직선과 뭐가 돼? 수직이 되겠지. 맞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길이를 안다는 건, 이렇게 해서 이 길이도 알지 않아요? 되니?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거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을 이용하면 요 길이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난 이거 기울기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이 기울기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도 안다 모른다? 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현 이해했어? 자, 그러면 문제를 이건 아니야. 나중에 문제. 이거 저거 뭐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보라색 직선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주어질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이 보라색 직선과 얘가 수직이라는 정보.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럼 나는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 직선이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됐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내가 이 거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알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알 수 있죠? 얘는 반지름이죠? 그럼 이 길이도 알 수 있죠? 됐니? 근데 중요한 건 이 길이야. 이 길이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요놈 곱하기 요놈 이라는 걸 이용하면 요 길이를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요 점을 그러니까 어느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를 아는 거잖아. 됐니? 그럼 내가 이거의 기울기를 아니까 나머지 y절편을 미지수로 놓고 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놈과 똑같다라고 하면 y절편도 금방 나온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됐어? 그런데 굳이 공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야? 이직거리 안 해도 공식을 알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극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드물지 않게 진짜 종종 잘 출제돼요. 됐어? 그래서 쟤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거기다 극선의 방정식을 넣어 놓은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외워두면 좋아요. 자, 다음 접선의 길이에요. 그럼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선의 길이라는 건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야. 접선의 길이. 이렇게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어. 그때 그 접점을 A라고 하면 PA의 길이를 점 P에서 원 C에 그은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원래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잖아. 이 접선이라는 건 이렇게 직선이에요. 그럼 직선은 길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됐니? 근데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점 P로부터 접점 A까지의 거리 이거를 점 P로부터 원 C에 그은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얘는 반지름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자, 요 거리를 우리 B라고 하고 요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이 길이 L이 루트 D제곱 빼기 R제곱 이렇게 구해지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저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이걸 그리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10번 유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 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와 최소야. 최대와 최소야. 그럼 얘는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고 뺀 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기도 하고 직선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점이 있고 원이 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에 최대와 최소를 묻는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하고 이 점을 이어서 제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두 점이라고 하면 이 점이 우리 뭐가 되는 점이고 최소가 되는 점이고 이 점이 최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점 P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최대 거리는 뭐가 되고 반지름 E를 R이라고 했을 때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이 되고 최소 거리는 D 빼기 R이 되겠죠? 네. 다음 직선이 있고 원이 있어서 직선 위의 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으면 되니? 이 경우에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야, 점에서는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 있지만 직선에서는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직선 위의 점과 그러니까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잖아. 근데 직선은 길이가 무한한 놈이니까 얘가 절로 가면 갈수록 이 거리가 점점 더 길어져 안 길어져? 점점 더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 위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이해돼? 그럼 이때는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지. 그 최소값이 언제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원과 만나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최소가 되는 거야. 쏘고면 안 돼, 얘들아. 말을 잘 들어봐. 되니? 직선 위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없는 거야. 됐어? 이거 예전에 세화고등학교라고 반포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서울에서 의대 잘 본다는 유명한 학교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한번 출제했던 거 애들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직선 위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답이 뭐예요? 없다가 답이거든. 최대값은 없다가 답이었는데 애들 다 못 썼을 것 같아? 이거를 답으로 쓴 거죠. 서술형이었어요. 서술형. 그래서 애들 막 점수 깎이고 뭐하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단다.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나쁜 거죠.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낸 거니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값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최소값도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에서 반지름 R을 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어? 점에서 원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얘는 어디 못 도망가잖아.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 여기 있어요. 되니? 근데 직선은 없어. 됐지? 직선 위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멀리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거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없다예요. 자, 다음 11번. 두 원의 위치 관계와 중심거리야.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럼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것도 우리 원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듯이 풀어 제껴도 돼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원과 원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몇 개? 2개. 최소값은 0개. 맞아요? 그러면 두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이 존재하면 교점이 몇 개가 된다? 알 수는 있잖아요. 됐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느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차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 밖에서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위치 관계고요.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외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외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렇게 외접, 이걸 외접이라고 하는 거거든. 외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는 내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미안해, 그림이 너무 녹색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다섯 번째, 안에서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서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섯 번째, 중심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치 관계, 이런 관계인 건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조금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우리 D가 뭐보다 크면 돼요? 두 원의 반지름이 합보다 크면 밖에서 안 만나는 거야. 맞죠? 그럼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D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과 똑같으면 내접하는 게 되겠죠. 맞죠? 자, 다음 내접부터 할게요. 내접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과 똑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여기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을 때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다음 얘는 T가 뭐보다도 작을 때야 반지름의 차보다도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마지막으로 동심원은 D가 뭐일 때? 0일 때 동심원이 되는 거죠. 이게 두 원의 위치 관계와 중심 거리예요. 그럼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왜 중요하냐? 했더니 다음 넘겨보면 공통 접선이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그래요. 됐니?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이 경우에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겠죠. 됐니? 이렇게 지나가는 공통 접선, 이렇게 지나가는 공통 접선도 있고요. 또 어떻게 지나가는 공통 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공통 접선, 이렇게 지나가는 공통 접선이 있을 거예요. 이때 파란색과 같은 공통 접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고, 이 색깔로 그린 공통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쟤는 그래서 공통 접선이 몇 개야? 4개예요. 그럼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일까? 이거는 3개겠죠. 이렇게 가운데 공통 접선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쪽에 공통 접선, 이쪽에 공통 접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예요? 2개죠. 이렇게 지나가는 공통 접선과 이렇게 지나가는 공통 접선 2개가 있을 거고,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예요? 하나야.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도 외접선이 공통 외접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가 있어요. 됐어? 얘는 공통 접선이 있다 없다? 없다. 얘도 없다. 이해됐죠? 그래서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 따라 공통 접선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공통 접선의 개수, 위치 관계에 따른 공통 접선의 개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이슈, 뭘 물어봐요? 공통 접선의 길이.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먼저 공통 내접선의 길이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됐니? 그래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공통 내접선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수직, 여기도 틀어서 여기가 수직.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접점으로부터 요 접점까지의 길이를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면 나는 어떤 삼각형을 그리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쭈르륵 연결해서 얘랑 평행하게 그려갖고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겠지.
이때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요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가 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d의 제곱 빼기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d제곱 빼기 미안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 이 모양을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식으로 외울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 저렇게 그리면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돼. 다음 공통 외접선도 똑같죠 그러면? 좀 큰 원이 있고 조금 작은 원이 있는데 공통 외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어요. 그럼 각각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 각각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 그린 다음에 얘는 어디다 삼각형을 그리면 되냐면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라지 r 빼기 스몰 r이 될 거고요. 반지름의 차니까. 따라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 길이를 루트 d의 제곱 빼기 라지 r 빼기 스몰 r의 제곱 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유형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개념들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크게 씁니다. 너무 훔쳐갈까봐. 책 사이에 끼워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직선도 지난번에 어디까지 풀었냐면 100 몇 번까지 풀었죠? 아니요 86번까지 86번, 86번까지 풀었어요. 그럼 87번부터도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직선은 숙제 아니 이슈들은 다 알려줬으니까 됐어? 대표적인 유형 하나만 풀고 갈게요. 거기 이제 쭉 그 다음 유형들은 어차피 다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 114번 문제 한 번만 봅시다. 114번. 자, 114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A 8,6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선분 OH 위에 점 B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자. 이때 BH와 BI의 길이가 똑같대. 이때 AB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래요. 됐니? 이때 OA의 그러니까 A, B의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잘 봐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A점이 8,6이라고 줬어요. 맞죠? 그리고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 거야. 그럼 H점을 잡으면 8,0이 되겠죠? 그리고 OA를 이었는데 이 위에 어딘가 점을 하나 잡았더니 됐니? 어딘가 하나 잠깐만 OH 위에 점 B에서 이 위에 점 어딘가 B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 길이가 같더라 안 같더라? 같더라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럼 이런 점 B는 OH 위에 유일할까요? 유일하지 않을까요? 유일하겠지. 됐니? 왜? 요 점을 기준으로 H, 그러니까 이 B점이 이쪽으로 오면 이 길이가 짧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요? 이 길이가 길어요? 이 길이가 길어지겠지. 반면에 요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더 길어지지 않니? 네. 그러면 요 똑같은 점은 유일해, 유리하지 않아? 유일해요. 됐니? 그러면 그때 그 B가 어떤 점이 되느냐?
삼각형 OAH의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되는 거지. 됐니? 왜 얘가 2등분하는 선이 되는 거냐면 삼각형 ABI랑 삼각형 ABH가 합동이 되는 거거든. 둘이 무슨 합동이 되는 거겠어요?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RHS 합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과 이거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되니? 그럼 똑같기 때문에 나는 저게 이등분선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정리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지는 거야. 되니? 근데 이 거리가 되게 심플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얼마야?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거의 y좌표니까 6. 됐어요? 그럼 요 길이가 10대 6. 약분하면 5대 3이 된다는 거 아니야? 5대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이라고 정해져 있네? 그럼 나는 B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알 수 있겠지. 얘가 8 곱하기 5 플러스 3분의 5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좌표가 5,0이라고 이렇게 한 방에 빡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이용한 거예요?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이다라는 걸 이용한 거야. 그럼 얘가 10대 6, 10대 6 약분하면 5대 3. 근데 전체 길이가 8. 그럼 여기가 5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그럼 여기 직선 AB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6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2이고 5,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나는 이 직선 AB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5 곱하기 x 빼기 5 얘를 2x 빼기 1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mx 플러스 n이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 얘가 답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진 않죠? 할만하죠? 됐어? 이런 거야. 거기 뒤에 115, 116 뭐 다 똑같아요. 118번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넘어가요. 이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18번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기는 하지만 되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되니? 그리고 내접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내접원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아니에요? 네. 되니? 근데 그 세 개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내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개념만 얘기해보면 자 A점과 있고 B점 있고 C점이 있어요. 그럼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내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내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방정식을 만드는데 자, 요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은 얘를 이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이 원위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A점의 좌표, 그러니까 A, B, C점의 좌표는 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때 요 직선이 지나는 BC 위의 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우리 이놈 대 이놈이 이놈 대 이놈하고 똑같으니까 요 점이 선분 BC를 AB 대 AC로 내보내는 점이에요. 그럼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요 점 좌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A와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고 하나 구하고 다음 또 똑같이 B하고 얘를 짓는 이 B하고 얘를 잇는 직선을 방정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슷하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요 점하고 이 원이 얘랑 AC랑 만나는 점은 다르다. 됐니? 그런데 요 점은 구하기가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선분 AC를 BA 대 BC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겠지? 그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걔가 이 내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8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문제가 더 간단한 게 세 점 중에서 A점은 X축에 있고 B점은 어디 있어요? Y축에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를 갖는 점들인 거야. 물론 C점이 C,-8 엄한 데 있는 거라서 그림 그려보면 되니? 내각의 이등분선을 찾기 위해 좀 더 쉬운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거 하나만 보여줄까요?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것도 나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해요.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도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X축, Y축이 있고요. 여기에 Y꼴 MX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됐니? 이때 내가 이놈과 이놈이 있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이야.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선생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 위에 이 위의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되니? 그냥 얘는 제일 편한 게 위에 점 하나 찍고 수선의 발 쭈르륵 내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닮음이 아니라 아까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 이거 이용하자는 거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이 길이가 1이 되도록 이 길이가 m이 되도록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됐니?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고 요 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비례배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이 m이라는 길이를 1대 루트 1제곱 플러스 m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m 곱하기 전체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따라서 어차피 이 길이가 1이었으니까 이 기울기는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y꼴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m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두면 조금은 빠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 하여튼 이런 것도 방법이란 뜻이에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거기 유형 17번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이거 공식으로 외워서 쓰는 게 빨라요. 되니? 원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개념상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평행에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내가 이 직선 위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잡는 거야. 그리고 반대쪽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되니? 근데 이 점이 여기를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어느 점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계산 난이도가 확 바뀌어요. 됐어? 그래서 얘가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편한 경우도 있고 불편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점을 잡든 계산 결과는 달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됐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 거기 49페이지 왼쪽 위에 네모 박스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공식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됐니? y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사이의 거리 t는 거기 a, b는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당연히 똑같아요. 기울기가 어차피 평행한 직선이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기울기가 똑같으려면 x, y 앞에 있는 숫자는 같아야 돼요. 그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c 빼기 c 프라임의 절대값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얘를 이용하는 게 계산은 제일 빨라. 이해됐나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밑에 것도 위에 것 동그라미 1번도 똑같은 거야. 동그라미 1번은 얘가 표준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식이 있다고 생기는 거지. 얘를 넘겨서 일반형이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2번 공식을 쓰면 1번과 2번은 똑같은 식이에요. 됐죠? 이렇다는 거고요. 지현 이해되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오케이 굿 좋아요. 자 다음 유형 18번으로 넘어가시면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이에요. 그래서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
어려운 말, 이거는 한글인 거고 얘를 어려운 말로 점의 자취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자취의 방정식. 자취. 자는 뭐냐면 이게 자리라는 말의 자예요. 앉는 자리, 지나간 자리. 되니? 그 자리에 쉬는 흔적이야, 흔적. 그래서 어떤 점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때 그 점이 특별한 도형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중에 제일 흔한 건 뭐냐면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런 게 직선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말고도 직선이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면 좋은데 그렇다고 자치가 직선이 되는 모든 경우를 따로 외울 거냐? 이것도 좀 오바기는 해. 됐어? 그래서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자체 방정식을 묻잖아? 그럼 내가 자체를 알고 싶은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는 거냐면 그냥 x, y라고 두는 거야. 내가 자체를 알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 특별한 조건을 이용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뽑아내면 걔가 그 점의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데 기존에 있던 x, y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통 스몰 x, y라고 안 두고 이게 헷갈려요. 선생님도 이게 변수냐 뭐냐 기존에 있던 변수랑 헷갈리기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거든. 됐어?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large x, large y라고 놓고 기존에 있던 원래 문제에 있던 스몰 x, y랑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됐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128번도 보면 A와 Q를 잇는 선분 AQ의 중점이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129번에 선분 PQ와 선분 PR의 길이가 같을 때 이를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얘도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30번 이것도 직선이고 131번 이것도 직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선을 나타낸다는 걸 알면 좀 더 편하게 자치를 구할 수 있기는 해요. 되니? 그런데 선생님 이 얘기는 한번 해줄게요. 우리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면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자취가 직선이 되는 경우, 원이 되는 경우, 포물선이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공수2라는 이 과목에서는 자치가 직선 또는 원이 되는 경우만 출제할 수 있어요. 자치가 포물선이 되는 것도 출제하면 안 돼. 그것도 교과정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직선이야? 이거 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것보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형은 직선일 거고 직선은 이렇게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치가 원이 되는 경우와 자치가 직선이 되는 경우를 문제를 풀면서 좀 익혀두시고 그때 걔가 어떻게 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되니? 예를 들어서 131번 문제 한번 볼래요? 131번 문제를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라는 거야. 잘 봐봐. 두 직선 y는 루트 3x 더하기 3이래요. 그럼 걔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치, 특수각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 2, 3 여기 3이라는 점이 있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이래. 그러면 얘가 x축의 야외방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도록 되는 직선이에요? 60도가 되는 직선이지. 왜? 루트 3은 탄젠트 60도거든. 그래서 요놈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도록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 3분의 1x 더하기 3이거든. 그럼 똑같이 요 점을 지나가는데 이번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래. 그럼 루트 3분의 1은 기울기가 x축의 양의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야? 30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는 거지. 됐어? 그럼 그 2등분하는 직선은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맞는 거야? 45도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혹은 2등분하는 게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직선이 이렇게 넘어가면
얘랑 수직인 거. 또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응? 요게 x에서. 그럼 얘는 얘랑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나는 이거를 굳이 도형 방정식 이런 거 자체 방정식 이런 거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기하적 특징으로 인해 요점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주어진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이게 끝이야. 됐어? 그래서 131번에 답은 1번이에요.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고 뭐하고 이게 웃긴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응?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뭘로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로부터 먼저 뭐를 보는 거냐면 좌표를 갖고 우리 수식을 다루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그림으로부터 기하적 특징을 관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기하적 특징이래 봐야 우리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야. 모든 도형은 길이와 각도로 정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 길이와 각 사이의 관계, 길이와 각도 사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뭐를 특정하는 거라고? 도형을 특정하는 거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그걸 특정하는 거야. 이것처럼 얘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게 특정이 되잖아요. 그냥 그림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우선이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닌 거라고. 그럼 이것들이 불가능할 때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좌표를 미지수를 잡고 좌표를 설정하고 뭐하고 이 좌표를 갖고 수식을 만들어 나가는 건 얘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는 도형 문제를 좌표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단원이거든. 원래 이 공수2의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려운 도형 문제를 좌표로 바꿔서 풀면은 방정식, 수식을 이용해 우리 어려운 도형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좌표 갖고 수식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도형 물어보는 거예요. 도형.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꾸 그런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고수가 될 수 있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무식하게 숫자 집어넣고 좌표 집어넣고 문자 집어넣고 계산만 열심히 하면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 주기를 바란다. 그럼 고수가 돼야지. 쉽게 풀어야죠. 이런 거 쉽게 풀어야죠.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저 뒤에 1등급의 뒤에 문제들 보면 안 쉽진 않아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수식이 정말 되게 욕 나오는 수식들도 있어요. 특히 155번, 156번, 157번 이런 거는 수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수식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6밖에 안 나와요. 정말 더러운 수식이 나와. 조건도 더럽고 그런 수식들이 나와요. 근데 자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거니까 비록 어려운 수식이 나오는 문제를 하더라도 자꾸 고민을 해서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갑시다. 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원 중에서도 어려워 보이는 거 조금 풀어볼 테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 자 원의 방정식에서는 40번 한번 볼까요?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10y는 0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OABC에 대하여 직선 OB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되니? 그럼 원의 방정식을 보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느껴져요? 아니 그 원의 방정식을 보면 느껴지는 거 가장 큰 거.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방정식.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있다고 생기지 않았었어요? 상수함이 없어요. 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야. 원래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그런데 40번과 같은 원의 방정식을 보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오씨 상수함이 없어. 그럼 상수함이 없으면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쟤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0,0을 지난다고. 됐니? 이때 이 원의 내접하는 직사각형 OABC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럼 얘가 5네요. 맞죠? 그럼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이 원을 OABC니까 직사각형 OABC가 이렇게 생겼겠죠. 됐니? 이때 OB의 기울기를 물어봤어. 이거의 기울기를 물어봤어. 그럼 내가 B점을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가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중심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근데 원을 봤더니 중심의 좌표가 뭐라는 걸 쉽게 알아요? 3,5라는 걸 쉽게 아는 거지. 따라서 얘는 OB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4분의 5.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을 지나니까 이게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과 직사각형이 하필 원점이 포함된 OABC인 거고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4,5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얘는 OB의 기울기가 4분의 5라는 게 수식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암산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답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계속 잔소리하는 거지만 이런 게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런 게 센스인 거야. 이 도형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 기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 특히 원에서는 이게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놈인가? 혹은 반지름이 정해져 있는 놈인가? 그렇잖아. 원의 특징이라는 건 중심하고 반지름밖에 없잖아. 그럼 중심이 특별한 점인가? 혹은 반지름이 특별한 값인가? 혹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특별한 원들, 축에 접하는 원 말고 선생님이 원점을 지나는 원을 적어준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 원을 보자마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으면 문제가 되게 쉽고 어렵게 쓱 이렇게 풀리는 거고 이런 특징을 알아보지 못하면 계산을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계산을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럼 고생하는 거고. 쉬었다 합시다.